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돌봄이라는 그 주제로 또 지금 돌봄 영역에서 다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돌봄을 이 주제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주된 일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휴머니즘의 완성, 인간성 회복의 길,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이 돌봄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보통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하시는 그 돌봄의 역할이나 그 의미가 저는 정말 귀하고 아주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돌봄이 사실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4차 혁명의 시대, 또 뭐 인공지능 시대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과학의 급속한 이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돌봄인 것 같아요. 이 돌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 돌봄이 주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딸이 결혼해서 출가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다 친정집에 주로 갔어요. 친정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고 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출산부터도 가정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부터 사실은 요양,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계 요양이 필요할 때라든지, 또 사실은 장례까지도 다 이제 국가나 사회나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서 해주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돌봄이 개인적이고 가정 안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돌봄 자체가 공적인 영역, 이 사회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맡으신 아동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다 받고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또 내 자녀는 거기서 돌봄을 받는 것이죠. 교육상의 어쨌든 보육상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 주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저기 1페이지 보면 변화됐어요. 그래서 돌봄 주체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엄마가 직접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 돌보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제 품앗이 하는 차원에서도 옛날에는 시골에서 마을에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현재는 공부방을 간다거나 또 교육기관을 이용한다거나,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이나 또 요양원이나 어쨌든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이 돌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서는 돌봄이 어떤 의미인 것 같다,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혹시 돌봄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그 상대방들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현재는 아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많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에서도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함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약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필요함을 느낀, 절실히 느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엄마의 그 빈자리가 엄청난 게 크더라고요. 이 어린 애기들부터 그 받지 못하는 그 애정적인 문제, 엄마의 그 빈 공간,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보다 별개 이상 세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일반 우리 한국 애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없고, 그런 그 뭐라 할까, 다문화 그런 애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만나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국 사람이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좀 알려주면 좋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또 일자리가 또 저의 일자리가 돼서 제가 또 그런 또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 돌보면서 여기 와서 3시간 일을 하지만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특히 사업한 집에 엄마가 안 계셔요. 저녁 시간에 이제 장사를 하신 부모 아이들이 많이 주로 오거든요. 대상이. 그럼 그 애들이 혼자 집에가 방치되어 있고, 또 누나는 어디 나가고 동생 혼자 있고, 그런데 여기 오면 또 3시간 놀고 가고, 또 그 애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저는 또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하지만 또 애들이 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또 가까이 하면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달라붙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관찰을 잘해서 앞으로 이 애들한테 맞게 잘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맡은 자리에서 다 돌봄의 의미나 또 그런 중요성, 또 본인들의 그 역할에 따라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또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돌봐주는 사람, 그 대상자는 사실 약자들이죠. 힘이 없거나 또 위기에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크게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약자고 힘이 없고 절박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제일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돌봄의 이제 돌봄 잎에 이쪽에 보면 그 왼쪽에는 너무 지금 고민이 많고 자기들 세상에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골치 아픈 얼굴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 같아요? 그죠? 예, 외로운 아이, 왕따 당하거나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아이, 이렇게 외로운 아이, 이런 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요, 그러죠. 무기력하고 또 실패감,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아마 술병도 여러 개 놓여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 아프고 어쨌든 폭력으로 인해서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좀 가난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약자거나 힘이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 돌봄을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의 태도나 그런 자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돌봄 선생님들의 저도 이제 제 직장에서 그 장애 아동들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저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진정성을 알아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무조건 돌봄이 필요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모든 탓을 나에게 돌봄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그분들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이제 편리하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또 오해해서 해석해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돌봄 선생님에게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돌보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들도 있지만 그 아동들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혼자 밥을 먹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고 했더니 스스로 자기 뭐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 그 전에는 옷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막 던져놨던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줬더니 옷을 뭐 갠다거나, 이런 행동의 변화가 오면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 보호자들도 우리 애가 옛날에 못했지만 이렇게 좋아지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 부모도 굉장히 격려를 받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돌봄 과정에서 애가 발전한다거나 조금 미미한 변화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돌봄을 베푸시는 선생님들하고 돌봄을 받으신 분들 사이에 그런 시너지가 생기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내 돌봄 노동을 내가 투입해서 물론 내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에 도움도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데, 그거 플러스 우리가 조금 내가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이 돌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박영숙 선생님께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돌봄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역할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의 마음. 네. 엄마의 마음이 저는 이 돌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자녀를 좀 측은지심으로 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또 짠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측은지심이 진짜 필요하고, 엄마의 마음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90세에 돌아가셨어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요양보호사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 집에 갔더니 그 요양보호사에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엄마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엄마와 같아요. 엄마가 같아서 그런다. 저희 친정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이제 단추가 좀 벌어졌었나 봐요. 느슨해가지고 옷이. 그랬더니 이 좀 단추가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요양보호사가 스냅 단추를 사가지고 와서 딱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뭘 필요하다 하면은 꼭 그 엄마가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 읽어서 도와주시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나 엄마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을 항상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저희 엄마에게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또 더 잘해드리게 되고, 또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기가 저희 친정엄마를 요양보호를 하시면서 굉장히 자기가 밝아졌대요. 밝아지고 그 인정을 받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면, 너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굉장히 지칠 건데 왜 그렇게 활기가 넘치고 우리 씩씩하고 즐겁게 보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시너지도 나오고 정말 요양보호를 하면서 똑같은 요양보호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도 너무 생기가 있고 자기도 새 삶을 찾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돌봄을 진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시간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돌봄을 진심으로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그 내 자기 치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미운 감정이 있으면 먼저 제 속이 상하잖아요. 누구에게 좀 미운 소리 하려면 내 속이 먼저 상하고, 제가 뭐 남에게, 저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고 하면 내 손에 그 사람이 진흙이 묻기 전에 어때요? 내 손이 더 먼저 더러워지잖아요. 내가 진흙을 집어야 되니까. 그러듯이 어쨌든 내가 먼저 행복하고 기쁘게 돌봄을 하면 먼저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제 돌봄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 스스로에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이제 시너지 효과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는 일이,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에게 AI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몇 대 몇으로 졌죠? 예, 한 번 이기고 4번인가 졌을 거예요. 5번 해가지고 겨우 한 번 이겼어요. 그 세계적으로 나르는 그 이세돌 구단이. 근데 그렇게 이세돌 구단도 넘어뜨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돌봄을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없대요. 나중에는 의사 약사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의료적인 정보를,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에 넣어놓으면 어떤 딱 병의 증상을 말하면 다 진료, 투약 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약사도 필요 없대요. 요즘 인공지능이 소설도 쓴대요. 소설도 자기가 풍부한 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정보에 의해서 소설도 쓴대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는 인공지능이라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 농담 이야기하자면 2주 전에 제가 강진 마량회를 갔어요. 저희 마을에 마량 포구를 갔어요, 강진. 근데 저희 마을에, 저는 노안에 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 한 분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차 안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 바람도 쐬어준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진 마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회도 먹고 바람도 쐬주러 갔었는데, 거기 식당을, 그 마량 포구 작은 어떤 식당인데, 이제 거의 시켜가지고 음식을 시켜서만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뭔 띠리리리 뭔 기계가 하나 온 거예요, 우리 옆에. 보니까 그 로봇가 음식을 배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을 보니까 딱 화면에 6번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탁이 6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그 접시 우리에게 줄 음식을 실어가지고 띠리리리 옆에 와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로봇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한테 왔나 보다 하고 우리 식탁 번호를 보니까 6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접시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라고 딱 버튼을 누르니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그래서 이런 시골에 이 작은 식당까지 이 모든 인공지능이 다 침범을 했구나.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세대에 정말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더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돌봄이 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돌봄이 결핍이 되거나 돌봄을 제대로 받아야 될 때 못 받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혹시 아이들이 어떤 소외감 느끼면서 친구 또래한테 좀 왕따같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돌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결핍된 빈 공간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들도 많이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이 나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작은 한 가정을 가고 있지만 그 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학교에서 무슨 다시 또 애들이 이제 집에 부모가 없으니까 또 센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여튼 의식주가 너무 불균등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만 저는 이제 등교하는 일만 도와주지만 막상 가서 보면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되지만은 또 안 하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고 하자니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정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자녀들은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걱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냥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하찮은 것인데도 그 받는 사람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한 분 중에 장애아동 아버지신데 굉장히 아빠가 능력도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아빠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혹시 제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마 없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쁜 길로 빠질 때마다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차마 그 길로 못 가고 그렇게 주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주 훌륭하신, 정말 사회적으로 내놔도 어디다 둬도 그 모범적인 그 아버지신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돌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돼 버리거나 그 돌봄이 어쨌든 배제됐을 때, 소외됐을 때 얼마나 우리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오는지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 사회가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요즘 뉴스마다 정말 이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막 발생하잖아요. 요즘 매스컴에서.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뚫고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뭔가 제때 필요했던 돌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돌봄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크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 일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상이 정말 유지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전에로 지금 돌아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고귀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서 만날 수 있고 같이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이 귀한 것인데 우리 돌봄은 너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있기 때문에 그 귀한지 몰랐어요. 우리도 일상이 귀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일상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일상에 깊이 스며있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약간 피해자, 또 약자, 어쨌든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범죄자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가해를 하신 분들은 별로 아픔을 못 느껴요. 우리가 어쨌든 전두환 씨도 전혀 모르잖아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5.18 희생자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몇십 년, 40년 지났어도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몰라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 상처가 가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도, 사실 우리가 맡은 애들도 내 말 한마디 좀 세게 하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도 넘었는데 지적장애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때 한 18, 8, 9세쯤 됐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저를 좀 짜증나게 했어요. 막 좀 뚜껑이 열리게 이상하게 사람 화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좀 제가 막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 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좀 같이 좀 대하기를 좀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도 안 했지만 그 사람 알아요. 그걸 알고 지금 제가 그 사람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반성을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잘해줘야지 해도 그 사람은 저에게 한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에게 딱 저를 싫어하는, 저를 딱 외면하는 그런 눈빛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훨씬 감성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무심결에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정말 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더라고요. 이제 돌봄의 상호작용, 근데 거기는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돌봄자의 주의사항. 여러분들 돌봄을 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또 아동들의 문제 행동도 발견하게 되고. 근데 이제 돌봄자 제가 돌봄자 주의할 점 있죠. 예. 거기 보면 아마 애들이 문제 행동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 역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 어린이집만 해서 21년째인데 저도 지금도 고민일 때가 많아요. 이 애가 보이는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저도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대상 아동들보다는 더 우위의 입장에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조금은 강자예요. 그 아동들보다는 조금은 강자이기 때문에 또 강자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또 책임도 있는 거죠. 얼만큼 내가 이 아동을 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내가 어떻게 유도하면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다, 좋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책임도 이제 느끼시고.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을 보통 보이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했는데 보통 엄마들이나 우리들이 특히 이제 교육하신다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 문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지마,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먼저 이제 그렇게 그 문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시기보다는 그 문제 행동에 대한 반대 행동이 있어요. 상반 행동. 문제 행동이 나쁜 거라면 이제 좋은 행동, 상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근데 부모님들은 다 이제 문제 행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어떤 애가 이 하늘보리 차를 탁 던졌어요. 가지고 뭐 물이 다 엎질러 들거나,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걸 딱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선생님은 너 왜 던졌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인내로운 선생님은 이거 우리 닦아볼까? 이 정리할까?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닦을까? 그 애가 안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약간 피해자, 또 약자, 어쨌든 그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범죄자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가해를 하신 분들은 별로 그 아픔을 못 느껴요. 우리가 어쨌든 전두환 씨도 전혀 모르잖아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 5.18 그 희생자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몇십 년, 40년 지났어도 그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몰라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 상처가, 가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도, 사실 우리가 맡은 애들도 내 말 한마디 좀 세게 하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도 넘었는데 그 지적장애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때 한 18, 8세쯤 됐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저를 좀 짜증나게 했어요. 막 좀 뚜껑이 열리게 이상하게 사람 막 화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좀 제가 막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 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좀 같이 좀 대하기를 좀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도 안 했지만 그 사람 알아요. 그걸 알고 지금 제가 그 사람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반성을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잘해줘야지 해도 그 사람은 저에게 한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에게 딱 저를 싫어하는, 저를 딱 외면하는 그런 눈빛을 잘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훨씬 감성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무심결에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뭐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정말 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더라고요.